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님이시고요. 예, 다음은 황현숙 서울시 직장망 지원센터 센터장님이십니다. 예, 다음은 서울시 경력단절 예방지원단 제도개선위원회 배수진 변호사님이십니다. 예, 서울시 경력단절 예방지원단 제도개선위원 김선미 노무사님이십니다. 예, 그러면 먼저 이용득 의원님을 모시고 인사말씀과 간략한 취지의 말씀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저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부분이 꼭 여성의 사회활동 요 한 부분하고만 연결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여성 경력 단절 문제,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 또 지금과 같은 이런 국정농단의 문제 등등과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룰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 사장의 눈치를 보고 제도가 있는데도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여러 문제점과 결국은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0몇 년 전인가요? 제가 여성 육아휴직 제도를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한 이후에 그게 정착되는데 30년이 넘도록 아직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다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이게 대변하는 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190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 여성단체들과 함께 눈치 보지 않는 사장님 눈치 안 보는 모성보호제도 보완 발의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이 법안 개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좀 담고자 하는데요. 먼저 배수진 변호사님을 통해 가지고 사장님 눈치 안 보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주된 내용은 남녀 노용자들이 사장님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가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명 사장님 눈치 안 보는 출산휴가, 육아휴직법입니다. 현행 제도는 실제 사실상 사장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법안은 노동자들이 자신이 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원하고 필요해 신청한 시기에 법적 효력이 바로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는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을 가려고 하면은 그 회사로부터의 어떤 승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산휴가를 그냥 가거나 육아휴직을 그냥 가게 되면 무단결근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실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법 개정 내용을 담은 거고요. 다음은 김선미 노무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전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 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라고 하면 회사에서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출산 전후휴가가 종료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로자들을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파견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의 출산 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기간 중이라고 하면 출산 전후 휴가가 종료된 시점까지 계약기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법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함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를 신청을 했을 경우에 사용자가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라고 하는 것을 근로자에게 발급을 하고 발급받아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 자체가 그 사용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기가 어렵다 보니 신청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그 노동자가 고용센터에 출산 전후 휴가급여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게 된다고 하면 고용센터에서 곧바로 사용자에게 확인서를 직접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영역의 가장 큰 취지는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부당하게 처벌받는 현실에 대한 부분을 모성권에서 좀 지켜내자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 계약직이라든가 파견 근로자들 중에서 고용보험을 냄에도 불구하고 출산휴가에 들어갔는데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지면은 출산휴가나 그러니까 출산휴가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유사산휴가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계약이 만료된 걸 이유로 해가지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의 법 개정한 내용인 거고요. 다음은 황현숙 직장원 지원센터 센터장님을 모시고 직장원 지원센터가 5년 동안 현장의 여성 노동자의 모성권 상담을 상당히 많이 전문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취지 속에서 이런 그 법안 내용들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직장원지원센터 황현숙입니다. 저희가 5년 동안 직장원들의 상담을 받은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건수는 13,900여 건이 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고충 중에서 74% 정도, 그리고 전체 상담의 59% 정도가 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 관련된 모성권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꼭 이 아이를 낳았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기 전부터, 임신할 때부터 사실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또 그 전에, 임신하기 전부터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 회사에서 제대로 승진을 하거나 제대로 고용 안정이 되거나 이러기가 어려워서 임신하는 게 너무 두렵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임신을 했어도 굉장히 환영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직장에서 마음대로 임신했다라고 하는 자랑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임신했다고 하면 이제 일단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동료들조차도 그 일을 나눠서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여러 가지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있고 특히나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부모가 각각 1년씩 최대 1년씩 쓸 수 있지만 그것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 이런 현실들 때문에 겪는 고충들을 계속 상담으로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임신을 했을 때 축하받기 어렵고 눈치 보는 것은 물론이고 출산휴가 갈 때도 출산휴가를 가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 가야 되는데 출산휴가 신청서는 이미 냈어요. 그랬는데 아직도 오케이를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면 무단결근이 될까봐 전전긍긍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죠. 그리고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면 회사 계속 다닐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먼저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있지만 실제로는 사내는 축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회사에서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현실들이 아직도 충분히 개선되고 있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법 개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의 수준은 선진국 수준이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실효성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가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의미에서의 법제도 개선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번 법 개정을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낳아라 이렇게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낳을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이 법제도적으로도 이렇게 실제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정말로 이 여성과 남성과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삶들을 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이 기자회견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 기자회견문 회사 눈치 이제 그만 신청만으로 사용 가능
사장님 허락이 필요 없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2007년 남녀고용평등법의 이름을 바꾼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와 유지를 위해 여성 노동자는 출산과 육아에 있어 매우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 헌법 제32조 제4항에 의해 보장받는 기본권입니다. 또한 여성에게 주어진 모성 부담은 남성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가 나누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7년 12월 21일 남녀고용평등법의 법제명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변경되었고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출산 전후 휴가를 두어 출산 단계에서부터의 특별한 보호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에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까지 5년 6개월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중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된 노동자들은 약 2만 6천 명이나 됩니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육아휴직 기간과 출산휴가 및 그 후 30일 이내에는 해당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음에도 법률과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모성보호 제도를 통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과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성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던 수많은 공약과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6천) 건의 상담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지난 4년 11개월간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으로 대표되는 일가정 병행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13,915건의 고충상담을 수행하였고 전체 고충상담 여성 노동자의 약 59%가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와 여성노동법률 전문가들이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은 사용주가 활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인사권에 가로막혀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제도적 한계를 밝혀냈습니다. 즉,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해당 휴가와 휴직을 임의로 개시할 경우에는 무단 결구인으로 간주되기에 사실상 그 권리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제도의 문제를 밝히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의 온전한 보장을 위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제 이용득 의원과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를 비롯한 여성노동단체 및 기관의 고민과 문제의식을 받아들여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신청 시 휴가휴직의 개시일까지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가 원하는 날짜에 개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 서류를 노동부가 내준 사용자에게 요청하며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계약기간 종료와 상관없이 출산휴가를 온전히 보장받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자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장님 눈치 보지 않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가능해져 직장맘들이 눈치 안 보고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직장맘들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려는 제 여성노동단체 및 기관들의 오랜 노력의 하나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서울여성노동제를 비롯한 여성노동단체 및 기관들은 모성보호제도 강화를 위한 이번 법안을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문제를 보다 공론화시켜 19대 대통령 선거의 공약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7년 3월 7일 참가 단체 일동입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 그 법안 발의와 관련해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법안을 내용들을 만들어준 우리 직장맘지원센터를 비롯해가지고 이 법안 발의 과정에 있어서 또 국회에서 힘을 많이 써주신 이용득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요.
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발의됨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들한테 정말 필요한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필요한 여성들한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일하는 여성의 모성권이 제대로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기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